대표님,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주역인 윤관석, 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이 사람들은 이제 탈당은 했습니다만 네. 결국 뭐 민주당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30일 날 네.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12일 날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네. 2월 12일 날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철안이라고 네. 아마 전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죠.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마 무슨 사법연수원인가 동기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죠.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네. 있는데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네. 윤광석, 이성만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네. 김남국 그 사람은 의원 자격이 있는지 문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 결국 유철한 윤리심판원장의 얘기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가서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윤관석, 이성만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또 김남국은 좀 브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의원 자격 우리가 이렇게까지 김남국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국회 윤리에서 잘해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철한 그 윤리위원장이 뭐 변호사 출신으로서 뭐 정의감도 있고 하니까 옳게 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좀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이게 또 부결이 되면은 민주당이 치명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도 불체포, 노웅래도 불체포, 다 국회에서 지금 막혀서 국회의원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 안 가는 게 됐잖아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그래서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들어 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바로 갔잖아요. 가결시켜버렸잖아요. 가결시켰잖아요. 국민의힘은 가결시켰고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 거기서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부결해놓고 또 가결 당론하기도 그렇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이가 지금 무소속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좀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 건은 증거가 너무 뚜렷해요. 증거가 자기네끼리 얘기한 육성 녹음 파일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돈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갖다 주고 누구 배려로 하고 이런 게 돈 만든 것까지 100% 다 나와요. 근데 이것까지 부결시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윤관석, 이성만에는 가결될 거고 이재명 뜻에 따라서 저는 김남국에 대해서는 좀 바람 잡는 거. 근데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할 일이잖아요. 근데 윤리가 세월아 내월아 할 세월아 내월하니까 몇 달 지나가고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 사법 수사가 지켜봐야 된다. 그 자문위만도 80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총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탈당했고. 아니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윤리위가 저러고 있지 않느냐. 서로 양당 간의 이견 때문에 거기다가 딱 책임을 떠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척을 세게 하는 거예요. 징계 속도 내는 척, 공정한 척, 도덕적인 척, 척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이거 다 압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제 이성만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에 할 때 냈던 그 구속영장을 공개를 했어요. 윤관석 의원은 안 하고. 아마 이성만 의원은 나는 봐라. 이거 체포동의안 그 구속영장 보면 나는 죄가 가볍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관석만 가결해주고 나는 좀 부결 좀 해줘.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송영길 캠프에서 돈을 뿌리려고 한 것은
경쟁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돼갖고 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네. 졸라대길래 네. 1,000만 원 그냥 준 것뿐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그거 왜 그렇겠어요? 나보고 자꾸 돈봉투 돌렸다는데 그때는 저 홍영표 그때 홍원표 우원식 이쪽 출마했었잖아요. 예, 3파전 벌였죠. 그쪽에서도 돈봉투 돌린다는 소문이 막 나돌고 예. 그때 송영길 지지율은 또 막 떨어졌어요. 막판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막판에. 그러니까 급해서 이거 돈 뿌린 거야. 홍영표도 돈 뿌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성만 쪽 입장에서는 물타기, 버티기, 뒤통수치기. 이거죠. 홍영표 쟤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그 속도 위반해서 딱지 뛸 때 교통순경한테 왜 나만 잡아요?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은 눈에 보이는 거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성만이의 어떻게 보면 변명은 좀 실효성이 없다. 지금 이 송영길 수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성만 뭐 읍소는 읍소대 홍영표까지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이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21년 네. 5.2 전대 아니었습니까? 예, 5월 2일 전이죠. 네. 그런데 1월 29일 네. 그때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51.8%로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송영길이. 근데 자꾸 떨어져갖고 네. 4월 말,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제 본격적인 투표에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대의원들. 네. 그때는 서울, 경기, 대구, 전북 이런 데서 2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네. 이거 조금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죠. 완전히 뭐 낙동강 오리알 네. 되겠다 해갖고 돈 뿌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내구 그 녹취록 보면은 네. 관석이 형이 의원들한테 뭐 좀 줘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고민이다. 네. 그래도 돈 주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돈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제일 약효 빠른 게 돈이죠. 예. 연금 봉투. 그러니까 뭐 국회 외통위 사무실에서도 주고 그냥 막 준 거예요. 의원회관 돌면서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한 게 녹음 파일 나왔죠. 국회 출입 기록 나왔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네. 결과는 송영길 35.6, 홍영표 35.01, 예. 우원식도 29.38. 네. 송영길하고 홍영표는 0.59예요. 그렇죠. 초박빙의 싸움을 그렇죠. 벌인 거 아닙니까? 피 튀기는 싸움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표가 막판에 질주했잖아요. 그걸 돈봉투로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막판에 이낙연 또 치고 나왔거든요. 예. 이재명이가 그때 왜 기권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송영길 도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격을 막았어요. 이것도 돈봉투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송영길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성만의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상대 후보라고 했지만 아마 여기서는 홍영표 같아요. 이렇게 정치판에서 이런 전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네, 있고 예. 정보 좀 주고 또 용돈 좀 받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송영길 쪽에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돈 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 보면 홍영표 쪽에도 뿌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 그럼요. 다. 뭐 얼마를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밥값을 줄 수도 있고 교통비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줬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사를 하려도 네.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지 네. 않습니까? 무슨 제보가 제보가 있다든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해야 하는데 그런 그렇죠. 게 지금 없으니까 네. 검찰에서도 그쪽까지는 수사를 안 하는데 만약에 홍영표라든가 우원식 쪽까지 수사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건이 돼버리지 네, 않겠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다 연루가 돼서 당 문 닫아야죠. 그래서 네. 일단 수사를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거가 네, 있어야 네. 수사에 들어가는 이제 것이. 송영길 쪽에 집중을 해서 빨리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송영길 쪽에서는 그때 보좌관 박모 씨가 박영수.
분명히 나타났어요. 예. 거기다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현금 300만 원씩 돈 봉투 10개 전달하고, 이정근은 또 윤관석한테 4월 27일 날 또 전달하고, 윤 의원은 또 대의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4월 28일에 현금을 뿌려서 송영길 득표율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준비안에서 시행이 됐고, 이게 증거로 다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이가 뭐 수사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그랬대요.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캥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영길은 지금 여기는 뭐 현역 의원도 네. 아니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 체포동의안도 필요 네. 없으니까. 이 검찰에서는 윤관석과 이성만 네.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보고 송영길을 소환할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는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겼으니까 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돈 세는 소리까지 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보고 오는 것만 남아있고 국회 표결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제 지금 수사에 들어갈 것은 송영길하고 네. 돈 봉투 수수한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의 특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10명에서 한 10대명까지는 특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6천만 원, 300만 원씩 해서 20명한테 거의 20명 다 뿌린 것 같아요. 네. 그걸 2개씩 받아가는 의원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는데. 네. 그때 돈 쪼들리는 건 다 아는데 누가 2개 받겠어. 그러니까 20명한테 갔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6월달 들어가면은 송영길을 비롯해서 돈 봉투 받은 현역 의원들이 줄 서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송영길한테도 받고 홍영표한테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홍영표 쪽은 뭐 딱 자르겠죠. 그리고 송영길한테도 받은 것도 아마 국회의원들 인정을 잘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죠. 이거는 뭐. 재판정에 가서 아마 녹취록, 녹음 파일 틀고 여러 가지 정황을 검찰에서 좀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윤관성이나 이성만이는 이정근 녹취록이 있으니까 이 법원에 가서 다퉈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네, 네. 송영길이가 이 강내구 감사에 따르면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 얘기하면서 돈을 얘기. 주었더라. 그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직접. 자기들도 중복해서 안 주려면은 서로 다 정보를 네. 교환해서 내가 여기는 사람은 처리했다. 나눴겠죠. 예. 누구는 누구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송영길도 뭐 머지않아서 여기야말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불구속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불구속해줘. 그런 얘기죠. 169석 거대 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으면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지방 농협 선거 이런데 몇만 원, 몇십만 원 갖고도 다 구속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받아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으로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만 또 하나 악재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이 양부남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서 경찰이 그렇죠. 고검장한테 와서 수사받으라고 뭐 전직이지만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 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경찰이 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왜 또 양 위원장은 네.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고검장까지 하고 바로 옷 벗고 이제 지금 이재명 지금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죠. 이재명 법률특보하고 있죠. 예. 이 양반도 또 생각이 있어갖고 광주 그렇죠. 서구에다가 딱 그 변호사 사무실 내고 그렇죠. 그게 있는데 예. 그 서구가 바로 서구 예. 우리 양양자 의원이 탈당한 지역입니다. 그걸 또 그렇죠. 차지하겠다고 예. 또 가서 짱을 딱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재명 수사하는데 또 계속 옆에서 뭐 멘토를 또 컨설팅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딱 걸린 것 같아요.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는데 이모 씨라고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수임을 받지 않고 수임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그 수사 무마
청탁 알선 명목으로 그 수임료 2억 8천 중에서 9,900만 원, 거의 1억을 그냥 챙겼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내가 검찰에 수사하는데 잘 얘기해 줄게. 내가 그 후배인데 그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인마에 벗게 단 거예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정식으로 고금자까지 한 인간이 그렇죠. 말이에요. 정식 수임은 로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숟가락 나가지고 1억을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난 건데 본인은 뭐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면은 그게 딱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한테도 2번이나 불러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고 네. 그 원래 수임한 네. A 변호사라고 있는 네. 그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하고도 대질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마하는 조건으로 당신한테 돈 줬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사무장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양부남이도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너도 나도 지금은 정치권으로 검사하다가 그만두면 전부 정치권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지금 많아요. 이 양부남이는 광주 서구를 지금 출마하려고 뭐 준비 중이라는 얘기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 변호인 오면서 딸랑딸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 또 광산구 거기에 민영배가 전에 탈당했었잖아요. 그 자리를 노렸는데 민영배가 다시 복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닥쳤던 뭐 됐다는 소문도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하고 고검장까지 했으면은 조용히 물러나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도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금배지 차고 지역에서 한번 설쳐봐야지 뭐 이런 건가요? 그거 참 좋지 않게 봐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검찰 출신도 뭐 유능한 사람이 있느냐 정치 뭐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저 사는 동네에도 검찰 출신이 그 현수막 붙이고 출마한다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얄밉게 생겼어요? 꼭 검사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전략적 공천 검찰 출신도 하긴 해야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막 한 당에서 30명, 40명씩 검찰 출신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환멸을 느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굉장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 또 판검사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당 지도부가 어디고 이 판검사 출신들 이른바 법조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은 그만두고 나서도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출하기가 쉬워요.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 어떻게 관심 있다 소리만 나면 사퇴를 해야 하고 밥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검사들은 나와서 이제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변호사하고. 그걸 떨어지면 또 변호사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서는 이게 참 이 결심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뭐 꽃놀이 패예요. 법불악유라고 오히려 법 앞에 차별 없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법 위에서 자기네들이 특혜를 많이 누리려고 하고 양보를 얻고 특권 의식에 좀 사로잡혔고 물론 뭐 링컨 대통령도 변호사고 오바마 대통령도 변호사고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장점은 많죠.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출신들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득권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법조문 과거를 갖고 지금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옛날에 고시 합격한 거 과거의 법조문 옛날 거 갖고 지금 우리 미래를 우려먹고 있어요. 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판검사라든가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은 고시만 한번 합격하면은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잘 몰라요. 민생을 잘 모르고 서로 양보 안 하잖아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양당의 지금 대표들도 다 그렇죠. 이재명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저 김기현도 법조인이고 다 법조인들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경찰까지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윤재욱도 경찰 출신 아닙니까? 아무튼 민주당이 이 법률위원장까지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가지고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이런 경우는 도덕적 파탄이죠. 문을 닫고 새 출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깨끗하게 네. 옛날 사람들 다 털어내고 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네. 새롭게 출발하는 게 그럼요. 야당이 사는 길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 우리 정치도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썩은 당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예. 네, 새로운 참신당이 돼야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